오늘은 제가 이런 옷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 옷 입으면은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였죠? 아직도 뭐 얼마 전에 뭐 5억 떨어졌다는 거 거짓말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얼마 전 영상 또 보고 사람들 넘어갈까봐 이거를 꼭 입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보라고, 저격 당하라고, 저격 당하는 걸 알라고 하는 거고, 투기 조장 그만하라는 얘기죠. 제가 깔깔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년병장 스타일입니다. 병장이 말년 병장이 말하는데 호도 좀 그만하고 이제 좀 들으라고, 위압감 좀 생기라고 입었어요. 기분 나쁘라고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자,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다룬 영상인데요. 요즘 한 몇 개월 전에 올렸었죠. 절대로 현금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주장을 보면은 누군지는 얘기 안 해줘도 알겠죠? 부동산 대강 읽어주는 그 인간. 현금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로 뭐 현금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 있으면 안 되는 이유였나?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주장 첫 번째, 현금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현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나요? 현금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게 물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러면 102원짜리가 되는 거죠. 뭐 1년간. 근데 만일 은행 이자는 1.5%다. 그러면은 101.5원이죠. 그랬을 때 물건을 1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샀으면 102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에 넣어놨으면 101.5원짜리 물건을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원 손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자, 이거는 현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죠.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 때 보면은 뭐 8%, 막 10% 이렇게 예금금리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아주 과거에, 강남 그때쯤에, 처음에 서울 형성될 때쯤에. 그때는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고 넣다 보니까 돈이 엄청 쌓이고 집을 샀더니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 때는 오히려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았죠. 근데 지금은 저금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손해인가? 봤죠? 물가 상승률 대비로 얘기했으니까. 물가 상승률 어떻죠? 그 영상이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정도 전인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예요. 떨어진 때도 있었고, 뭐 한 3개월 정도 전이면은 한 이쯤인가요? 물가 상승률이 1.5%죠. 그 당시에 기준금리 1.25%였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겠죠? 비슷하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저 말이 맞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인가요? 지금 물가 상승률 다시 떨어지고 있죠. 요거 뭐예요? 요것도 1.1% 그나마 방어한 것도 뭐가 비싸서요? 마스크 같은 거 좀 비싸게 팔아서. 그리고 지금 생산자 물가 증감 추이, 결국 소비자 물가로 따라오죠. 떨어지고 있죠. 3월에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4월에는, 5월에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한 물가는 살아나기 힘들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GDP 디플레이터다. 명목 GDP는 얘는 물가 반영된 거고, 실질 GDP는 물가 반영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100에서 105로 늘었다. 그러면은 GDP 디플레이터상 실질 GDP는 105가 되는 건데, 여기서 물가 상승률까지 10% 됐다. 그러면은 115.5가 되는 거죠. 이게 명목 GDP가 되겠죠. 여기에 10% 물가 상승률 10% 가산해서. 그러면은 실질 GDP 분의 명목 GDP를 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죠. 상승하겠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GDP 디플레이터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상승률 보면 5분기 연속 하락 중이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은 지금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GDP 디플레이터가 떨어지고 있다.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얘는 물가 반영한다고 그랬고, 얘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실질 GDP가 높을수록 떨어지니까 실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라고 하는 건데 현금 보유하면 바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왜 현금을 가지고 있을까? 소유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없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소유권 금방 빼면 되는데 이건 소유권 없다고 얘기 못 하죠. 그래서 뭐 예시를 든 게 시장 가치의 변화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세가 올랐다고 집주인이 전세가 올랐다고는 아니죠. 집값이 5억 올랐는데 5억 올랐다고 해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돈을 주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은행에 예금 많이 했는데 은행이 부자 됐다고 이자 더 주는 경우 없다. 보험 많이 들었는데 보험사가 돈 벌었다고 배당해 주지 않는다. 이런 예시를 들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본다. 그런데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근 집값 떨어진 데 맞죠? 5억 하락했다. 그러면은 집값 떨어졌다고 집주인이 한 5억 떨어졌으니까 2억 5천 정도 전세 사시는 분이 2억 5천 정도 더 내세요. 이런 얘기 하나요? 오로지 집주인 손해죠. 은행이 예금을 많이 했는데 은행이 돈 잃었다고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원금 손실이 있나요? 은행 손실 없죠? 보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손실은 없어야 되죠. 망하지 않는 이상. 여기는 이것도 뭐 망하지 않는 이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쪽만 보여주는 거죠. 무조건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서. 그러니까 시장 가치와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시장 가치의 변화에 민감해서 내가 거기에 편승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경기가 회복 중일 때. 회복 중이거나 아니면 회복될 기미가 보일 때. 그죠? 시장 가치의 변화와 오히려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될 때는 경기가 위험할 때. 그죠? 이럴 때 아무 데나 잘못 넣어놨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꼭 이런 부분만 얘기하죠. 투자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얘기하지만 지금은 항상 위험했고 사실은 뭐 물론 그 틈에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벌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부터 위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위험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위험했어요. 터진다고. 세계적인 위기가 왔고 우리나라는 그 타격을 더 입고 있었는데 단지 이번에 가속화가 된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대출금리 떨어지니까 집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초창기에. 그래서 과연 집을 사야 하나 그랬을 때 기준금리는 내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더라. 물론 반영이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주담대 금리가 지금 코픽스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주담대 금리가 오른 이유는 뭐 채권금리는 뭐 반대지만 이거는 채권금리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금융채까지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자 주담대 금리는 왜 오를까요? 예대율 때문이죠. 예대율이 100%가 넘으면 대출의 제한을 받는다. 은행 자체가 그죠? 그러면은 예대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금액분의 대출액의 비율이다. 예대율이죠.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하여야 한다. 근데 최근에 가계대출 비중을 늘렸더라. 주담대는 누가 빌려요? 1번 가계, 2번 기업, 3번 정부. 누가 빌려요? 가계가 빌리죠. 가계가 빌리니까 주담대 금리를 낮춰서 가뜩이나 비중 높아진 위험성 높아진 가계대출을 더 늘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출액이 늘어나더라. 그럼 이게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등호가 바뀌어버린 수가 있더라. 이러면은 대출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출액이 커지면은 지금 98%인데 100% 넘는 거 시간 문제죠. 가계대출을 마구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당연히 가계대출은 안 내주려고 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시중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여유 많은 데가 2.6%에서 각 은행별로 1.3%까지 예대율 조금 더 늘려가지고 내준다고 해봤자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죠. 금리 인하로 유동성 늘어난다. 대출 받아서 집 산다. 이런 거는 일단 다 개소리라는 거 나오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혔다.
회사가 힘들 때 계속 뭐 이런 얘기들 했죠. 읽어주긴 싫고. 그래서 다른 공부하려고 찾아보진 않는다. 남이 알려주기. 집 사요, 돈 모아요? 알려주지 않는 공부해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맞아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투기 쪽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문제인 거고, 요거는 뭐 어차피 사람 마인드 차이니까 요거는 뭐 별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집값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세 살면서 돈 모은다. 이거는 완전히 그거죠. 무주택자들은 멍청해서 재테크도 안 한다. 그냥 전세 살고 현금 모으는 사람밖에 없다. 가정하고 들어간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전세 살면서 돈 모아요? 다 그렇진 않죠. 아예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바보같이 현금 모으고 있다고 그랬죠.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사라. 이 사람들 지금 내 집 마련이 힘들어져서, 그죠?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많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나 무식하게 그냥 부동산 불패로 돈 버는 거지.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그걸로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재테크를. 그러니까 부동산 안 사면은 바보다. 이런 바보같이 현금 모으는 사람이다. 아예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리먼 때 엄청 돈 벌어서 떠가지고 뭐 워렌 버핏 못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크게 4가지에서 기대보다 높은 물가 상승. 이거는 기대라는 거는 투자하려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물가 상승이 높이 되면 이걸 해라.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낮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걸 내준 거죠. 지침을 레이 달리오가 내준 거죠. 근데 이거를 뭐로 바꿨다? 예상보다 금리 인하다. 자, 물가 상승이 금리 인하랑 같나요? 금리 인하는 실물가치 상승이라고 아예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금리 인하한 거는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오히려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금리 인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고 있다. 유동성이 돌지 않고 있다는 거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사실은 이쪽이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금 가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때는 물가가 낮아지는 거고, 이건 현금 가치가 덜 올라가니까 물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 때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오잖아요. 위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금리 인하됐다고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아예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자, 그랬을 때 뭘 사야 되냐? 레이 달리오가 한 얘기는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원자재나 은, 금 이런 거 사라. 원자재, 금 이런 거 사라. 경제 성장하면. 그리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물을 사지 말고 주식이나 국채 같은 거 사라.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또 붙인 생각이 뭔지 볼게요. 주식 우량주 매수 맞죠? 국채 달러 비슷한 얘기죠. 우량주 매수. 근데 여기서 왜 아파트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왜 아파트가 들어가 있을까요? 원자재예요, 아파트가? 이거 아주 그냥 위험한 얘기를 은근슬쩍 껴놓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일단은 그러면 이 레이 달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2020년에 경기 침체할 거 미리 예상한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질병 문제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치면은 할 수 없고, 미중 무역 전쟁 등 리스크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금리가 뭐 빨리 오르면 더 문제 생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2020년에 침체 얘기했는데, 일단은 위험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레이 달리오도 굉장히 현금 많은 기업을 주목해서 올해 3월에 기회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샀어요. 주식 쪽으로. 현금 유동성 압박으로 움직일 거다. 근데 결과는 망했죠. 이분도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 1월에도 현금은 쓰레기라고 막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증시 박살나가지고 당황스럽다. 자기 예상이랑 빗나가서. 저는 이걸 레이 달리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 달리오가 틀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굉장히 죽어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예측하고 갔더라도 그거보다 더
디플레이션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뭐 세계 증시 GDP의 17배 증발했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뜬금없이 우량주는 강남 아파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같이 아파트를 사라. 뭐 결론 마지막은 끝까지 아파트 사라고 못하니까 결국은 금 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뭐 금 사라고 하는데 결국 금값 폭등했다. 자, 볼게요. 자, 금융위기 왔을 때 금값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달러도 결국에는 달러 가치도 뭐 꽤 올랐더라. 그 뒤에 더 오르긴 했지만, 달러 가치는 뒤에 더 오른 거는 미국 침체도 있지만 연쇄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매매가격 지수, 우리나라 매매가격 지수 어때요? 떨어졌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더 올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예전에. 결국에는 급격히 떨어졌다. 강남 이런 데 반토막 난 데 많더라. 금, 달러, 아파트랑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 그때 강남 아파트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리먼 때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에 다시 유로존까지 터지면서 2011년, 2012년, 2013년 아파트 계속 떨어졌죠. 강남은 더 많이 떨어졌죠. 버블7 지정될 정도로 거품 엄청 많이 꼈으니까. 근데 아파트 사라고 하는 거죠. 강남 아파트를. 미친 거죠. 자, 현금 부자들도 안전자산인 금이랑 미술품 같은 거 내다 판다. 지금 그만큼 현금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제가 금 사지 마라, 달러 사지 마라가 아니에요. 금, 이럴 때는 금이 오르는 시기죠. 사실 안전자산이니까. 달러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유동성 엄청나게 풀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데 그냥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 사면 돼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는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지금은 물론 주식 쪽으로 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주식 쪽으로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지만, 안전자산도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오른다고 들어갔다 팔 타이밍 놓친다니까요. 떨어질 때 굉장히, 아까 볼까요? 자, 올라갈 때 달러 같은 거 올라갈 때 막 지그재그로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그냥 뚝 떨어지죠. 지금 금값 달러값 막 이런 거 올랐는데 한 여기쯤에서 사가지고 오르는구나 하고 버실 수 있는데 뚝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매도 타이밍을 모르면. 그러니까 일단 굴려라. 뭐 위기 왔을 때 저축한다 생각하고 1년에 금 계속 사라. 금 계속 사라. 1년마다 금 계속 사라. 요때 상가격만큼 올라와요. 요때에 비하면 조금 이득받지만 이것도 무조건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경기 침체 위기에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금, 달러 여기까지는 제가 정론이라고 봐주겠는데, 아파트가 뭐예요?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왜 안전자산에 아파트를 껴놓고 있느냐, 왜 이런 시기에 아파트를 사라고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 이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본인이 바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죠. 분명히 지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영상만 좀 얘기하려고 했고,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투기 조작 유튜버가 투기 조작 안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죠.